안녕하세요. 물리교사 서영진입니다. 자, 오늘은 물체의 평형 두 번째 시간이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학습 목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물체의 평형 조건을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고 두 번째는 구조물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자, 물체의 평형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자, 물체가 평형 상태에 존재하려면 조건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조건을 이용해서 물체가 평형 상태에 놓이기 위한 조건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구조물, 우리 주변에 있는 구조물들이 좀 더 안정적인 구조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인 평형 상태의 조건을 정량적으로 계산하기에 앞서서 먼저 평형 상태의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형 상태란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 상태를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자, 우리 물리학 1에서 비슷한 개념 배웠어요. 자, 어떤 거냐면 관성의 법칙입니다. 뉴턴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이란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0일 때 물체는 등속도 운동하거나 정지한다. 즉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평형 상태에 있는 물체는 정지 또는 등속도 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물리학 1의 뉴턴 역학은 선생님이 질점 역학이라고 했어요. 모든 힘이 질량 중심에만 작용하는 물체의 부피를 따지지 않는 질점 역학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알자 힘만 0이면 물체는 평형 상태에 놓여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 2의 역학은 부피를 가지게 되죠. 자, 부피를 가졌을 때는 알자 힘 말고도 다른 것 하나를 더 고려해 줘야 합니다. 자, 평형 상태의 조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힘의 평형이에요. 자, 이거는 물리학 1과 똑같죠?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0이어야 합니다. 기호로 나타내게 되면 전체 힘들의 총합은 0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시그마 혹은 썸멘션이라고 부르는데 저 기호는 모든 것을 다 더한다 라는 거죠. 작용하는 모든 힘들을 더했을 때 0이 나온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바로 우리가 공부한 돌림힘의 평형입니다. 돌림힘 또한 평형이 되어야지 물체가 평형 상태에 놓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것도 기호로 표기하게 되면 시그마 토크는 0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지만 물체는 평형 상태에 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턴 평형 상태의 조건을 하나씩 하나씩 만족시켜 보며 평형 상태에 대한 이해를 체계적으로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황은 힘의 평형은 만족하나 돌림힘의 평형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긴 막대기가 놓여 있고 긴 막대기의 양 끝에 힘 F1과 F2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힘 F1과 F2는 중앙에 작용하는 게 아니라 중앙으로부터 거리 R1, R2만큼 떨어져서 작용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F1과 F2의 크기와 R1과 R2의 크기는 같다 라고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물체에 작용하는 힘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F1과 F2밖에 없고 F1과 F2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F1과 F2의 크기는 같기 때문에 F1과 F2를 벡터 합을 하게 되면 0이 나옵니다. 즉, 힘의 평형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돌림힘은 어떨까요? 자, 돌림힘은 F1과 F2는 양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고 중심으로부터 서로 반대 방향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럴 때 F1에 의한 토크를 계산하게 되면 토크의 방향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토크의 방향은 거리 방향으로 네 손가락을 펼친 후 F 힘 방향으로 감싸 쥐었을 때 엄지의 방향이 토크의 방향입니다. 자,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F1에 의한 토크는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F2에 의한 토크도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즉 F1과 F2에 의한 토크가 서로 상쇄되지 않고 중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림힘은 지금 평형을 이루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힘의 평형은 만족하나 돌림힘의 평형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는 물체가 어떻게 될까요? 네, 물체가 이런 식으로 회전해 버리게 되겠죠. 돌림힘의 방향대로 물체는 회전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돌림힘의 평형은 만족하나 힘의 평형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요.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막대기가 놓여 있고 양 끝에서 힘이 작용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와 다르게 F1과 F2의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F1과 F2는 중점으로부터 각각 R1, R2만큼 떨어져서 작용한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물론 R1과 R2의 크기와 F1과 F2의 크기는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물체에 작용하는 힘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면, 자, 물체에는 지금 힘 F1과 F2가 작용하고 있고 이 둘의 방향은 같고 크기도 같습니다. 그래서 F1과 F2를 벡터합하게 되면 크기가 2배인 힘이 나오게 되겠죠. 즉, 힘의 평형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돌림힘은 어떨까요? 지금 F1과 R1, F2, R2를 이용해서 돌림힘을 계산해 보면은 F1에 의한 토크의 크기는 R1, F1, F2에 의한 토크의 크기도 R2, F2입니다. 자, 이 둘의 크기는 같죠? 자, 그런데 돌림힘의 방향을 계산해 볼게요. 자, F1에 의한 토크는 지금 이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토크가 걸립니다. 그런데 F2에 의한 토크는 어때요? F2에 의한 토크는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의 토크가 걸리게 되죠. 따라서 F1에 의한 토크와 F2에 의한 토크를 더하게 되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0이 나옵니다. 즉, 토크의 평형을 만족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하게 될까요? 자, 이럴 경우에 물체는 앞으로 움직이는, 회전하지 않고 앞으로 움직이는 평행 운동을 하게 되겠죠. 물체는 가속되어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자, 마지막 상황입니다. 마지막 상황은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인데요.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똑같이 막대기가 놓여 있고 이번에는 그런데 힘이 3개가 작용할 거예요. F1과 F2는 막대기의 양 끝에서 서로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고 F3는 그 두 힘보다 큰 힘으로 중점에서 왼쪽 방향으로 작용한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F1과 F2는 중점으로부터 각각 R1, R2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R1과 R2의 크기는 같고 F1과 F2의 크기는 F3의 절반이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물체에 작용하는 힘 먼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 자, F3가 왼쪽 방향으로 2배의 힘이 있고 F1과 F2는 1배의 힘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있습니다. 자, 이 세 힘을 벡터합하게 되면은 0이 나오겠죠. 즉, 힘의 평형을 만족합니다. 자, 돌림힘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1과 F2는 R1, R2만큼 떨어져 있어서 F1에 의한 토크와 F2에 의한 토크는 서로 상쇄됩니다. 자, 그런데 F3는 지금 회전축에 지금 작용하고 있는 힘이죠. 거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F3에 대한 토크는 아예 없습니다. 즉, 토크 1 더하기 토크 2가 서로 상쇄되고 토크 3는 원래 0이니 총 돌림힘도 0이 되어서 돌림힘의 평형도 만족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는 물체가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하고 이 물체는 현재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물체의 평형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량적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질량 중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질량 중심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질량 중심은 과학적으로 물체를 구성하는 질량을 가진 모든 입자들의 평균적인 위치를 말합니다. 자, 근데 질량 중심은 물체의 입자들에 작용하는 모든 중력이 질량 중심에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량 중심을 따로 무게 중심이라고도 부릅니다. 또한 공이나 정육면체와 같이 완전 대칭이면서 균일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 물체의 질량 중심은 중앙에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 덕분에 우리가 물체에 대해서 다룰 때 중력은 각각 물체에 있는 각각 입자들 모두에 작용한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중심에 하나로 작용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는 중력에 대한 계산을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질량 중심을 찾는 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질량 중심을 찾는 방법은
대표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 전에 만약에 물체가 이렇게 1차원 형태, 선형 물체라고 하면 좀 더 편하게 찾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자나 연필 이런 것들이 1차원 형태의 물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만약 필기구를 들고 있다면 한번 같이 따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차원 형태의 물체, 선형 물체는 손가락으로 물체의 양끝을 받친 후 손가락을 가운데로 점점점 모아줍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한 점으로 손가락이 모이게 되는데요. 그 위치가 질량 중심이 됩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자를 두고 양손을 이렇게 널찍하게 갖다 댑니다. 그런 다음에 손가락을 점점 가운데로 모아주는 거예요. 가운데로 모아주다 보면 특정한 한 점에서 수렴하게 되는데 이 수렴한 점이 바로 질량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물체들은 대부분이 다 자나 연필처럼 이렇게 일직선, 선형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일반적인 물체에서 질량 중심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물체는 실을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물체의 서로 다른 두 점을 실로 매달았을 때 실의 연장선이 만나는 점이 질량 중심입니다. 자, 즉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면 첫 번째, 교재의 한쪽 꼭지점을 실로 연결해서 천장에 매답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이렇게 쭉 떨어졌을 때 그 실의 연장선을 쭉쭉쭉쭉쭉 선으로 그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른 한 점, 어디든 좋습니다. 아무데나 한 점을 쿡 집고 거기를 다시 또 실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또 천장에 고정시켜 보면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왔을 때 실의 연장선을 또 점점점점점점 긋게 되면 그 두 직선이 만나는 교차하는 점이 생기게 되는데 그 점이 바로 질량 중심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정성이란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입니다. 물체가 평형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 다시 평형 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을 말해요. 자, 안정성은 안정평형과 불안정평형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자, 안정평형은 그림을 통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원뿔형, 위가 잘린 원뿔형 지금 구조물이 있는데 이 구조물을 옆으로 쭉 기울여 봤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평형 상태에서 조금 벗어나게 했을 때 다시 되돌아오는 평형을 우리는 안정평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불안정평형입니다. 상황은 반대입니다. 이번엔 아까 봤던 그 위가 잘린 원뿔 모양을 뒤집어 놨어요. 자, 뒤집어 놓은 다음에 다시 아까처럼 조금 기울일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옆으로 쓰러지게 되겠죠? 이렇게 불안정 평형은 지금 평형 상태에 있지만 평형 상태에서 조금 벗어나게 되면은 다시 평형 상태로 되돌아오지 않고 무너져 버리는 평형을 불안정 평형이라고 합니다. 자, 구조물은 안정평형이 되어야 안정성이 높게 되는데요. 즉, 바닥이 넓고 질량 중심이 낮아야지 구조물은 안정성을 높게 나타내게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